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동안 과열됐었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는 동안 바이오주들이 새로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주 네. 오랜만이네요. 네.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에코프로가 한 17%, 그리고 자회사인 에코프로엠이 20% 가까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이 13%, 포스코 홀딩스가 5% 하락하는 등 이제 2차 전지들이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9% 가까이 올랐고요. 예. 또 바이오주에 속하는 이제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유한양의 한미약품도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앞서 바이오주는 2차 전지가 주춤할 때마다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반응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바이오주가 좀 어떤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하반기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이제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완전히 완화되면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에 다시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도군이 바뀌는 거는 증시 건강상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주도군이 없는 게 문제죠.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번 바이오주 상승의 배경은 뭐예요, 그럼? 네, 이제 물론 이제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네. 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제약사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예.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대의 매출과 4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네. 이제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매출이 한 36% 정도,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29% 뛰었습니다. 예. 또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오.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봐도 매출은 83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20억 원가량 더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빅5 제약사에 속하는 유한양행이나 GC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올해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작년과 비교해서 성장하는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 황제주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강화되면서 예. 이른바 황제주에 등극할 것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지난달에 에코프로가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오로직스가 그 뒤를 이어갈지 주목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78만 9천 원이었는데 네. 이제 100만 원까지는 한 21만 원 정도 남은 셈이죠. 예. 현재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이미 10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증권과 하나증권이 115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예. 현재 주가보다는 이제 115만 원까지는 한 36만 원, 그리고 이제 퍼센티지로는 45% 가량 남은 수준입니다. 네. 이제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유한양행, 알테오젠, ST팜과 같은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이게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는 최근에 그 정부 정책으로 바이오 육성책이 나온 효과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예.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예.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그리고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가 같은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먼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15조 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제 백신 기술만 국가 전략 기술도 지정돼 있는데요. 네. 이 국가 전략 기술을 그 바이오 의약품 분야까지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대폭 이제 커질 수 있어서 그렇고요. 네. 또 바이오 신약
생약과 복제약을 생산하는 그 시설 투자와 또 연구 개발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개정안에는 이제 해외로 진출을 했다가 복귀를 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국내 투자와 또 고용을 촉진해서 민간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그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네. 이 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요.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상장 전에 이제 확인을 하는 그 투자 수요나 네. 혹은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얼마 전에 기관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생각보다 부진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희망하는 그 가격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정돼서입니다. 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는 있는데 그 기술력을 앞세워서 상장의 성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새내기주들 대부분이 공모가를 현재는 이제 밑돌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그 지난달 27일에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상장했는데 그 상장 당일에 공모가인 14,000원보다 한 37% 넘게 하락한 8,700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날에. 네, 첫날에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일에 다시 그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15,100원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공모가를 넘어섰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보합세로 이제 보합세를 연출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바이오주 반등이 어떤 추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또 최근에 상장을 진행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성적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을 추진하려던 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 바이오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IPO를 추진하려던 바이오 기업들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바이오주가 더 오르게 되면 여기 지금보다 더 오르면 네. IPO를 이제 새로 또 추진하려는 바이오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뭘 고르냐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많거든요. 잘 복귀해 보면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있다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약품 이런 예방약품류가 한때 유행하고 네. 또 어떨 때는 미용 관련 보톡스라든가 슈링크라든가 관련된 기구, 의약품 이런 거 보조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유행하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인 건데 바이오 시밀러 특허 완료된 제품들을 복사해서 대량으로 생산, 네네. 셀트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바이오주를 접근하면 괜히 엉뚱한 주식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목표는 사실은 첨단, 이 바이오도 첨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완전히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그널이 있는 기업들을 정말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대로 된 바이오 투자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평가를 받는 주식은 없었다는 거죠. 네, 앞으로 나오길 투자를 할 때 그럼 투자자들이 어떤 IPO도 마찬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유통 중인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실적 부분을 잘 보고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올해 이제 주가가 하락한 순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쭉 줄 세워봤는데요. 바이오 기업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좀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약세 기조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또 상장을 추진하거나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도 어떤 성적이 좀 부진하는 상황에서 공모주 청약에 새로 이게 투자자들이 도전하는 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바이오주의 투자 포인트가 상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되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도 어떤 그 가치 프리미엄이 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저희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